이번 메모리얼 을지 기억극장 마지막 날인 오늘 금요일 3시에 첫 행사는요. 림 작가님의 디지털 자연 서울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랑 작가님의 인터뷰가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가님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럼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이 자, 영상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의지해줄센터 지구 박지인입니다. 오늘 박대선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모션으로 제가 한번 반겨보고요. 앞에 지금 보여주신 영상 속의 짧은 영상이긴 했지만 그 영상이 바로 서울림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가 오늘 디지털 자연 서울림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서울림을 가지고 박태선이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그 서울림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작가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대선이라 하고요. 그리고 작가 명으로는 현재 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가상세계에서 현재 자연을 재료로 한 그 예술 작품을 활동하고 있어요. 하고 이번에 이제 했던 서울림이라는 이번에 주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어, 사실 원래 처음부터 아주 예전부터 뭐 이렇게 디지털 작업만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전에 하셨던 작업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작업이 엄청 인상적이더라고요. 먼저 그 앞에, 네. 이 작품 보면 굉장히 광활한 자연 안에 지금 설치 조형물이 있는데 마치 길 같기도 하고, 이 작업은 제목이 뭐예요?
이 작업의 제목은 되돌아봄이라는 대지 미술이었습니다. 음. 작품 이야기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어 여기 장소가 일단은 보시면은 좀 국내에서 솔직히 좀 보기 힘든 장소잖아요. 넓은 평야에 그 초원에 인제 풀이 자라 있는 이곳은 인제 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호라는 곳입니다. 이 보령호가 봄이 되면은 보다시피 인제 물이 다 빠져 가지고 예전에 인제 수몰됐던 지역이 나오면서 그 인제 그전에 인제 마을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초원으로 변했거든요. 이런 장소에서 사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인제 이 보령호가 생기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보령호 바로 옆에 풍계리라는 마을에 모여서 아직 살고 계세요. 그 저희는 그 마을의 분들과 함께 예전에 자기가 살던 이 지역이 여름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그곳에서 주민분들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그런 대지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어 그럼 지금 보이는 이 조형물은 어떤 의미예요? 마치 뭔가 연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되돌아봄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제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음 어 저기 보시면 이 초원에서 이 오브젝트는 100% 알루미늄 필름이고요. 이 네네. 오브젝트의 그 면은 처음에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과거에 있는 이 장소와 그리고 풍계리까지 이어지는 길을 실제로 만들어서 음. 그 길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추억들이 현재 주민분들과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인제 작품이었고요. 저기 맨 위에 사진 보시면 지금 열심히 인제 그 끝에 상도 놓여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건 작업 이 작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갖고 여기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엄청 길게 지금 이어져 있잖아요. 이 네네. 사진으로서 봐서 그런데 사실 이거 길이가 거의 한 600 미터 이상이거든요. 저 끝까지 더 이어져 어. 있어요. 사진에서 다 안 나왔는데 한 몇 저희가 인제 킬로 될 것 마을 같아요. 예 엄청 이때 처음 대지미세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게 됐죠. 그래 갖고 마을까지 이어지는 거고 저희가 이게 저희만 작업한 게 아니고 여기 마을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 마을 분들이라고 해도 음. 인제 할머니다 할아버지들이신데 이분들과 함께 인제 대지 미술도 작업했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그래 갖고 다원 예술로서 인제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 음. 사실 대지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는. 근데 이제 대지미술은 사실 그 자연 경관이 자연 자체가 예술의 한 요소가 돼서 작가랑 감상자에게 장소 특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어 예술의 한 분야예요.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던 분야인데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디지털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그쵸. 이게 제가 그전에는 작은 규모의 인제 대지 미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미술이 엄청 분야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한데 전에는 제가 직접 어떤 자연의 작은 일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제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로 대지 미술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대지 미술을 진행하고 나서 저에게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환경적인 문제였는데 제가 아까 음.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들어가는 저 반짝이는 필름이 100% 알루미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네네. 저게 사실은 100% 재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전혀 버리지 않고 쓴 다음에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 하지만 이거 외에도 이미 이런 야외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이미. 전 대지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역설적이게도 대지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환경을 더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정말 슬펐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지 미술이 왜 한창 흥하다가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진 대지 미술이 많이 나오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됐어요. 그게 바로 이 자원적인 측면이었거든요. 이걸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규모가 엄청 커요.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이런 공간을 구하는 것부터가 이미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이 보령호를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보령시청, 거기 마을 주민분들 무슨 회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일이 현실적으로 대지미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고, 그때 많은 회의에 인제 빠졌었죠. 음. 저는 모든 미술이 어떤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설치 미술, 이런 대지 미술 같은 설치 미술은 굉장히 많은 협의나 노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특히 그 자원,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어 특히 요즘 엄청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맞아요. 고민에 대해 해야 될 부분인 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작업으로 전환하셨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네네. 이게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들이 내가 작품의 미디엄, 그러니까 매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 작품 중에 이제 3D 매핑된 작업을 봤는데 요 다음 네네. 페이지죠? 네. 네. 넘겨 주시겠어요? 네. 어 여기는 이제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을지로의 한 곳인데요. 요게 지금 매핑이 된 거라고 들었어요. 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실제와 비슷하게 매핑되는 게 놀라운데 이렇게 매핑을 하시고 어떤 이 현장, 을지로의 현장 자체를 이렇게 디지털화시키는 이유가 작가님한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저한테 인제 좀 중요했던 이유인데요. 제가 대지미술을 하고 그 후에 공간을 공간적 활동을 했어요. 뭐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공간을 뭐 바꾸는 이런 근데 인제 예술가로 활동한 건 아니고 인제 주로 뭐 감독이나 기획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네, 주차 녹화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인제 대지미술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기존에 대지 미술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대지를 디지털로 가져온 것 자체부터 이미 제 스스로 어떤 음 약간 반어라고 해야 되나? 걸리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맞는 건가?' 그렇다 내 스스로 어떤 타협을 보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찾다가, 저는 그렇다면 제가 작품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대지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가져오고 싶은 욕망이 매우 커졌던 거예요. 내가 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면 그 내가 느꼈던 어떤 뭐 숨결, 아니면 감각 여러 가지를 최대한으로 똑같이 디지털에 재현을 해야지 내가 그 위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예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여러 번 찾고 이제 찾다가 이제 3D 매핑이라는 이제 기술을 찾은 거였죠. 아. 이게 예 현재로서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상 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일 퀄리티가 높게 그렇게 생각해서 3D 매핑을 활용해서 디지털 세계로 저의 인제 이야기를 할 장소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 작가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그대로 가상 세계로 가지고 오는 3D 매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특히 지금 보고 계신 서울님도 서울 좀 전에 보셨던 서울님 영상이지만 네네. 이 공간들 보면 을지로잖아요. 네네. 네. 그 첫 번째 매핑이 을지로를 매핑하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인제 이 예술 작가 활동을 하기 전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인제 을지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갖고 네. 을지로라는 부분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항상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 주는 장소였거든요. 뭐 다 인제 음. 아시다시피 을지로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특수한 산업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대규모 산업 공간이 아니고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사업 공간인데, 그래서 이야기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일어나는 일도 많고 항상 해프닝이 존재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역시 이제 이게 도시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하면서, 아, 이 공간에서 앞으로 이제 이 공간이 많이 바뀔 텐데 더 늦기 전에 이 공간 아카이빙하고 이 공간의 이야기를 빨리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을지로라는 지역을 이제 선택하게 됐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을지로라는 공간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을지로를 기록하신 거네요. 네, 진짜 메모리얼 을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좀 특별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정말 매핑 작업을 최초에 하신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봤던 영상이 결과물일 건데, 그 네네, 영상을 보면 이 매핑한 공간들과 그리고 이제 수풀이 우거진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 네. 이 매핑한 공간, 을지로의 공간에 이렇게 숲을 우성지게 구성하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음, 사실은 이게 제가 현재 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힘들 때 항상 자연에서 받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나 경험들이 저에게 항상 소중했고, 제가 이 작품 말고 처음에 예술을 시작했을 때도 '아, 내가 받은 이런 에너지를 예술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때부터 인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지방에서 살았는데 인제 학교도 오기 시작하면서 인제 제가 인제 서울로 온 형태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 생활이 항상 신비롭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동시에 항상 힘들었거든요. 꽉 차 있고 바쁘고 뭔가 숨이 막히는데 또 하늘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뭔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도시라는 시스템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말 인간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데, 근데 반대로 숲이라는 공간 또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최적의 공간이거든요. 숲 안을 음. 보면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항상 거기도 바쁘고 모두 항상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도시 또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숲과 같은 개념으로 그 안에서는 항상 바삐 움직이고 서로 연결돼 있고, 이런 메커니즘이 전 두 개가 엄청 똑같다 생각했지만, 근데 주는 이미지는 완전 상반되잖아요. 도시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숲이 주는 이미지 그래서 네. 이 두 가지의 다른 상반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결합을 함으로써 을지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어. 어 그럼 작가님 바라본 을지로는 굉장히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을지로네요. 그쵸? 작가님한테? 그쵸? 그쵸. 어찌 보면 저한테는. 숲풀이라는, 그죠? 어, 이제 사실 이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대부분 건물들이 1960년대 건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중에는 시멘트 건물도 있지만 한옥 음. 형태의 건물들도 있고, 이 음음. 건물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이 서울림이란 작업 보면서 제일 좀, 어, 확 처음에 와닿았던 건, 네. 굉장히 이 오래된 도시가 환상적으로 계속 음.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이건 전 처음 VR로 봤기 때문에, 네. VR로 보면서 이제 그 VR 속에서 얘를 경험하면 이 오래된 도시를 걸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 공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제가 만나는 을지로는 항상 그 아까 말했던 새로운 경험을 주는, 아주 작은 단위의 공장들이 바삐 돌아가고, 사람들이, 특히 낮 시간은 사람들 소리와 철공소 소리가 그득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에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마치 천상계처럼 환상적인 무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하신 부분이 엄청 중요하면서도 엄청 뭐라고 하지? 저한테는 도전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의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구상할 때는 저는 을지로를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 말은 을지로 그 골목길 건물은 물론이고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바쁘잖아요. 오토바이, 트럭, 사람들 항상 바삐 움직이고 이걸 똑같이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왔었죠. 음. 첫 번째는 근데 내가 지금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을지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이 을지로와 그리고 숲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공간이 주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순전하게, 순수하게. 음. 공간이 그리고 주는 그쵸. 무드라고 네. 하면 이 말 공간의 그대로 오래된 네. 시간성? 뭐 그런 그쵸. 거일까? 림이 가지고 이제 숲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깊고 울창한 숲을 상상하지 어디 동네 공원 숲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만큼 숲은 시간이 오래되고 성숙되고 그런 장소거든요, 이미. 그런 네네. 숲과 그리고 을지로도 이게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은 당연히 엄청 너무 짧지만 우리 인간의 시선의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도 짧은 곳은 아니에요, 역사가. 그쵸, 그쵸. 예. 이런 공간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과연 그 공간이 그 모습이 주는 그 느낌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을까라는 실험도 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통로가 되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 문이요. 네. 문이 궁금해요. 지금 다음 사진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어 이 을지로 안에 이렇게 어떤 굉장히 어 요사 이렇게 번쩍번쩍한 어 다른 어떤 설치 조형물 같은 것들이 지금 앞에 전면에 드러나는데 이게 저는 봤을 때 되게 통로가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음 공간 이거 말고도 요 공간 말고도 여기를 이 서울림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문들이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문이 통로의 의미일까요? 그 문이 제가 의도적으로 놓은 것도 맞는데 사실 제가 을지로에서 인제 활동을 하면서 인제 재개발이 시작했잖아요. 네네. 재개발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항상 보면은 건물이 부셔지고 뭐 하다 보면 거의 뭐 당연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확률로 문짝이 있는 부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 문이 있거나 문짝이 있거나. 근데 그 이미지를 제가 봤을 때 좀 슬픈 감정을 슬프면서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을지로에서 그 문이 생긴 지 짧은 뭐 20 년, 10 년일 수도 있지만 진짜 처음 을지로에 그 건물이 졌을 때 뭐 60년 전일 수도 있고 엄청 그 역사를 저희가 모르지만 그 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을지로에서 이야기들이 왔다 갔을까.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근데 결국은 지금은 다 헐어지고 사라지고 그 문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치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지막까지 뭐 여기 있었다. 내 이야기를 전해 줘." 이런 느낌? 그런 느낌들을 음. 받으면서 이 을지로라는 제가 가상의 공간에 여러 가지 제가 문들을 디자인한 문들을 집어넣고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사람이 을지로 안에 있는 문을 보면서 그게 어떤 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상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음. 약간 좁은 문처럼 '그 문을 통과하면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경험하면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앞으로 요 작업을 놓고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어떻게 작업이 더 확장되고 이게 아. 을지로를 넘어서서 더 추가된다고 들어서 네네. 네 더 맞습니다. 뭔가 네. 제가 이번에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형태를 VR이라는 형태를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VR이라는 형태를 제가 잡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있는 기술 중에서 제일 근접하게 뭔가 몰입감을 제일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음. 근데 다음 작업은 앞으로는 VR을 뛰어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뭐 방법과 기술을 찾아서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서울림이잖아요. 근데 네네. 서울림인데 이번에 을지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게 컨셉 잡은 게 서울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여러 장소들을 다 저렇게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 놓고 싶은 거거든요, 최종 목표는. 그래 이름이 서울림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 보면 있는 공간들이면 다른 공간들도 을지로처럼 역사성이나 오래 시간의 축적이 많이 보이는 공간들을 이렇게 기록하실 계획일까요? 네, 맞습니다. 음. 다음 현재는 을지로를 했고 다음 장소는 현재 인제 물색 중인데 여러 가지 장소가 인제 나와 있고요. 앞으로 뭐 그다음 해 보고 싶은 공간이 있긴 있는데 거기 인제 서울역 뒤에 저기 청파동이라고 있어요. 아 너무 잘 알죠. 정파동. 네. 네. 거기에서 인제 '한번 해 볼까.'라는 이제 계획도 있고, 앞으로 서울 이 지역 저 지역에 인제 이름과 역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장소들을 계속 다 모아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가상의 공간에 서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 작품의 서울로. 어. 좀 너무 어. 크지만 또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도 아닌 것 같고 한번 그거 네.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계속. 저는 응원합니다. 땡큐. 네. 그 어 그러면 요 사원님 작업을 저희가 보려면 네. 제가 듣기론 곧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월에. 네. 네. 그 전시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아요. 네네. 그쵸. 저희 을지예술센터랑 도시 열섬이라는 전시를 네 3월 말경에 또 어 도시 열섬이라는 전시에서 서울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기대 중입니다.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특히 음. 을지로라는 공간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네 저도 을지로 안에서 이 작업이 프로젝션 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느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올해가 새로 시작됐는데 어 올해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아. 이 서울림 시리즈 말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제가 이건 옛날부터 했던 작업인데요. 콘크리트 비스트스라고, 네. 이것 또한 이제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시 중에서 인제 저희 인간이 제일 오랫동안 쓰고 있고 현재도 도시를 제일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 인제 콘크리트라고 저는 생각해서, 반대로 네. 숲에선 당연히 인제 식물이나 나무가 될 거고요. 그래 갖고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떤 비스트스들의 모습을 담은 예술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네. 계속 오늘 들으면서 제가 받아들여지는 인상들과 생각들은 작가님은 도시에 대한 고민과 도시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시선들을 발굴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 사실 도시는 정말 빨리 바뀌잖아요. 네. 지금 제가 옆에서도 크레인이 벽돌을 옮기고 있는데 어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바뀌고 있는 도시에서 옛날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특히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으로 혹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어 저는 요번에 제가 인제 디지털 상에서 인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주변에 제 친구들, 제가 인제 처음에 회화과를 나왔어요. 네. 회화과를 나왔는데 지금 작업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디지털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그 음. 친구한테 항상 저는 인제 "그냥 해라. 해 봐라. 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좀 더 작가분들이 자기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한 재료로서 생각하고 디지털에 접근해서 작업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담 없이 그냥 재료 하나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 그런 작가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작가님,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서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건 늘 원하지만 상당히 두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